저희가 오늘 영업비밀이긴 한데 손해배상 금액을 라고 가늠할 수 있을 만한 내용 등을 말씀드릴 테니까요. 오늘 꼭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학교로TV 김다희 변호사. 네, 장권수 변호사입니다. 네,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이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는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법원에서 위자료를 대체 얼마나 인정을 해주는지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내가 만약에 이거 소송 진행한다고 하면 혼자서 진행하는 거는 되게 어려울 것 같고, 변호사는 선임해서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뭐 변호사 선임한 비용보다 인정되는 금액이 턱없이 적다라고 하면 이걸 과연 진행할 실익이 있을까 의문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일례로 상간소송 같은 거 생각을 해보면 통상 1,500에서 뭐 2,000 정도 인정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저희 법인에서 최근에 진행했던 사례, 성공 사례만 하더라도 3천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가 있거든요. 학교폭력으로요? 그렇죠. 학교폭력으로. 네. 오늘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요. 맞아요. 그래서 학교폭력 피해자 입장이라고 하면은 학폭 신고도 하고 뭐 형사 고소도 하고 네. 뭐 그런 건 뭐 당연히 진행하는 건데 내가 민사소송 제기하면 과연 얼마나 법원에서 인정을 받을지 이게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인 네.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각각의 사실관계가 다 달라서 그거에 대한 손해배상 액수가 얼마가 딱 된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 다만 저희가 오늘 영업비밀이긴 한데 손해배상 금액을 대충 이 정도는 나오겠구나 라고 가늠할 수 있을 만한 내용 등을 말씀드릴 테니까요. 오늘 꼭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첫째가 이제 다들 잘 알고 계시는 학교폭력 신고, 그리고 두 번째가 형사 고소를 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인데요. 뭐 이 학폭 신고, 형사 고소, 그리고 민사 소송을 세 가지 다 진행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선택적으로 뭐 하나나 두 개만 제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게 가능한데, 이제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을 받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말고도 학폭 신고나 형사 고소를 하는 거랑은 좀 다른 점이 있어요. 변호사님이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형사 고소하고 학교폭력 신고 같은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한 가해 학생만 처벌을 받게 되어 있는데,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사람이 가해 학생만 지는 게 아니라 가해 학생의 부모도 함께 연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쪽으로 내가 피해 학생이다 라고 하면은 피해 학생만 어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피해 학생의 부모도 정신적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점이 좀 크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가해 학생 부모 측에서 너무 뻔뻔하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그 부모님도 법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민사소송이 제기됐을 때 이제 손해배상 금액이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 치료비 같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상한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실제로 그 학교폭력 사안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라고 인정이 된다면은 그게 10만 원이 됐든 100만 원이 됐든 모두 인정을 받아서 이제 책임을 추궁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약간 애매한 게 위자료예요. 우리가 사람을 어떤 학교폭력을 가했을 때 그에 상응하는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게 되는데, 법원에서는 그런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위자료라는 별도의 항목을 통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자료라는 게 사실은 법원에서 재량껏 판단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재량껏 판단한다는 거는 또 어떻게 생각하면 다른 사례에서, 유사한 사례에서 얼마나 손해배상 금액이 인정이 됐을지를 좀 참고해서 판결을 선고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학교폭력 사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언어폭력이라든지 뭐 따돌림이라든지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자료 금액이 굉장히 낮았어요. 심지어 뭐 70만 원, 80만 원 이렇게 인정되는 경우도 많았는데, 피해 학생 측에서 지출해야 되는 변호사 보수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 70만 원, 80만 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게 과연 경제적으로 합리적인가 라는 생각을 좀 의문을 갖게 되는데요. 그런데 요즘에는 위자료 금액이 대폭 상향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실제 사례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신체폭력 3호가 나왔던 사안에서 이제 600만 원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가 있는데요. 사실관계가 대충 이렇습니다. 중학교 2학년인 피해 학생이 이제 화장실에서 이제 문을 급하게 열다가 이제 가해 학생 팔에 딱 부딪히니까 화가 나서 원고의 왼쪽 뺨을 오른쪽으로 이래 가격하고 또 물에 적신 휴지 덩어리를 던져서 오른쪽 뺨에 맞게 하고 원고를 화장실 칸 안으로 밀어넣고 구타한 이런 사안이었는데요. 학폭에서는 3호가 나왔던 사안인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자료로 이제 600만 원이 인정된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사례로 따돌림 사안 같은 경우에는 관련 학생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좀 행위 태양 같은 것도 각각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정도 인정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런 집단 따돌림으로 학폭에서 이제 6호가 인정된 사례에서 주모자 학생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의 위자료 그리고 가담자 학생에 대해서는 100만 원의 위자료가 각각 인정된 사례가 있었어요. 사실관계를 대충 살펴보면 카카오톡 단체방에 피해 학생을 초대하지 말라, 피해 학생이 주먹으로 나를 쳐서 피멍이 들었다, 이런 허위 내용을 막 게시를 하고 그 외에도 피해 학생 노려보고 의자도 차고 언성 높이고 너 혼자 알아서 잘 살아봐라 빈정거리기도 하고 이런 사안이었던 것 같거든요. 주모자 말고 가담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피해 학생 지칭해서 요새 애들 많이 쓰는 그런 표현들 극혐이다, 짜증난다 이런 표현들을 하기도 하고 이제 카카오톡 단체방에 피해 학생 초대 금지 이런 게시글을 올리고 이런 행동을 했던 사례인데요. 어쨌든 이런 사례가 좀 많이 볼 수 있는 유형의 사례인 것 같고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주모자에 대해서 300만 원 그리고 가담자에 대해서 각각 100만 원의 사례 이 위자료가 인정되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게 이제 집단 따돌림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주모자하고 단순 가담자를 구별해서 위자료를 산정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주모자에 해당하는 학생은 그에 상응하는 상당한 위자료 금액을 인정을 한다. 이런 점은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그럼 저희 법인에서 실제로 처리를 했던 사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네, 저희 법인에서 중학생 이제 1, 2학년 애들이었는데 이제 이 남학생이 이제 여학생이 자기 좋아하는 거 알고 이제 이런 신체 은밀한 사진도 좀 찍어 보내달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니까 이제 여학생이 그거를 좀 그 학생과 좀 친해지고 싶은 마음에 마지못해서 이제 보내줬던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남학생이 그 사진을 저장하고 있다는 걸 이제 빌미로 해서 여러 가지 협박도 하고 좀 폭행도 좀 하고 이렇게 또 자기의 성적 이제 만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상한 행동도 시키고 이런 사건이었는데요. 근데 저희 법인이 이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가해 남학생을 상대로 학교폭력 신고를 해서 남학생이 강제 전학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그 형사 고소를 통해서는 소년분류 심사원에 입소시키는 처분을 받아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위자료 금액만 이제 3천만 원에 상당히 해당하는 돈을 인정받았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3천만 원이라는 돈이 사실은 굉장히 큰 돈이에요. 예전에는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에도 온 가족을 통틀어서 5천만 원 정도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향이 있었어요. 물론 요즘에는 최대 한도가 많이 늘어났지만은 위자료라는 거는 그렇게 쉽게 인정되지 않는데 학교폭력 사안에서 그 학생이 그 감수성 어린 학생들이 받는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법원도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고 위자료 금액을 상당히 높게 책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해 학생한테 적절한 처벌을 구하는 데 있어서 매우 강력하게 좀 권해드릴 수 있을 만한 시기가 됐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가해 학생 측이 아직 피해 변상을 하고 있지 않고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고 하면 저희 법인에 바로 좀 상담을 신청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전에는 변호사 선임료나 이런 부분 때문에 위자료 자체가 유의미하게 인정이 되지 않았는데 과연 내가 이걸 진행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포기하셨다면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인정금액의 그 경향 자체가 굉장히 상향되고 있기 때문에 고려하셔서 조치를 취해 보셨으면 좋겠고 금전으로 보상을 받는다고 해서 피해가 다 회복되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네. 하지만 이런 부분들 역시 가해자에 대한 어떤 강력한 처벌의 도구로 하나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하셔서 조치를 취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학교폭력 민사소송 사건에 대해서 간략한 이야기를 좀 드려봤는데요. 모쪼록 저희 이야기가 피해 회복을 받지 못해서 고통받는 학생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